10시 분. 외출 준비를 할까 합니다. 일본이 운전면허증 따는 게 굉장히 돈이 많이 듭니다. 우리 와이프가 얼마나 됐지? 한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, 일단 와이프 직장인이다 보니까 주말에만 이제 나가서 그래서 그런지 시간이 꽤 많이 걸렸습니다. 어쨌든 이제 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랑 비슷한 게 이제 우리나라 면허증 학원이라죠. 교습소 다니는 방법으로 따는 방법 하나, 그리고 아니면 아예 그냥 뭐 자동차 면허 시험장, 이제 우리나라 자동차 면허 시험장 있잖아요. 거기 직접 가서 따는 거 그게 되나 모르겠네. 또 기본적으로 다들 교습소에서 땁니다. 전체적으로 드는 비용, 뭐 전체적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런 게, 교습소에 등록할 때 이미 그 돈을 거의 대부분 다 내거든요. 그게 거의 우리나라 돈으로 300만 원 정도입니다. 30만 원 조금 안 된 것 같은데, 근데 우리나라는 뭐 그거보다 굉장히 싸죠.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유학을 오거나 이제 취업을 위해서 이제 일본 오시는 분들은 이제 한국에서 면허증을 가지고 있고, 한국에서 그 면허증을 따고 재류 기간이 3개월 이상이신 분들은 그 일본에 이제 이 영주하고자 하는 이제 재류 카드가 있으신 분들은 그 면허증을 일본 면허증으로 교환이 가능합니다. 뭐 그대로 이제 일본에서 운전도 가능하고요. 그렇기 때문에 만약 뭐 일본에 와서 학교를 다닌다던가 취업을 할 예정이 있으신 분들은 웬만하면 한국에서 면허증을 따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. 그래야지 이제 비용, 시간 모두 다 절약할 수 있고. 아우, 죄송합니다. 뭐 그리고 또 번외편 얘기로는 이제 그 한국에서는 이제 바이크 면허가 이제 이종 소용으로 이제 다 하나로 모든 게 가능하잖아요. 일본 같은 경우에는 바이크 면허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. 400cc 이하와 400cc 이상. 저도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그 대형 바이크 면허를 그것만 딸 수 있다곤 하던데, 아마 그거를 받아주는 교습소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이제 바이크를 일본에 와서 이제 처음 탔기 때문에 면허를 일본에서 땄는데, 400cc 이하 면허를 먼저 따고 그 이후에 400cc 이상 대형 면허를 이제 두 번째 따서 그거에 걸쳐서 면허를 두 개를 따야 됐거든요.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고 시간도 꽤 많이 걸렸습니다.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종 소형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냥 그거 그대로 일본에 가지고 오시면은 바이크 대형 면허로 교환이 가능합니다.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바이크 면허도 웬만하면 한국에서 따서 가져오는 게 금전적으로는 굉장히 이득이 되겠죠. 저는 그래도 여기서 면허를 딴 게 참 나름 괜찮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. 일본의 교통 법규에 대해서 한번 배울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하니까요. 바이크를 찾으러 가려고 했는데 바이크를 맡기는 가게가 수요일 목요일이 쉬는 날이더라고요. 그래서 참고로 오늘 수요일이고 오늘 휴가를 썼습니다. 그래서 저는 점심이나 사러 갑니다.
ジ袋どうしますか？お願いします。はい、じゃあ、1102円です。ピックペイお箸はどうしますか？大丈夫ですね。はい。ピックペイでお願いします。クイックペイで、はーい。クイックペイはピッです。はい。はい。はい、タッチお願いします。はい、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。 점심 메뉴입니다. 사천풍새 악기 소바인가? 잘 모르겠고, 그리고 충권 스프링롤과 가라아게 조금 그리고 군만두, 이렇게 해서 1,000엔 정도 주고 샀습니다. 일본 물가 한국에 비해서 좀 싸다고 하는 사람들 있던데 전 잘 모르겠어요. 일본 물가 싸지 않습니다. 왠지 이거 타이완 마제소바 느낌이 나네요. 대만 라면이란 게 있어요. 이 대만에서 만들어진 건 아니고 저기 나고야인가 어디 거기에 대만 출신의 그 일본에 사시는 이 음식점을 하시는 분이 개발해서 타이완 라면이라고 부르는 메뉴가 있는데, 약간 그 맛인 것 같아요. 일본에 살면은 일본의 이 음식들이 보면 탄수화물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. 뭐 다들 알다시피 뭐 스시라든지 뭐 주먹밥, 오니기리부터 뭐 라멘, 우동부터 시작해서 거의 대부분이 탄수화물입니다. 한 일본에 이렇게 뭐랄까 장수하시는 어르신들이 꽤 많다고 하잖아. 일본이 식문화 자체는 딱히 이게 건강에 좋은 것 같진 않아요. 의외로 한국이 야채 소비량이 굉장히 높은 나라라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고기를 이제 먹을 때도 뭐 상추 쌈을 해 먹는다든지 파절이와 같이 이렇게 먹는다든지 하면서 식탁 위에는 야채랑 이런 것들을, 채소들이 많이 올라오잖아요. 일본은 일본도 물론 뭐 채소나 샐러드 같은 것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탄수화물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. 다만 조금 우리나라 다른 거는 뭐 일반적으로 봤을 때 좀 소식을 한다는 편? 그게 아마 장수와 뭔가 연관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. 일본에서 다이어트 하는 게 정말 힘듭니다. 본인이 최창면에 나가는 것. 공들이 올라가는 거야. 우리 연습해야지. 프리파라 연습. 대학에서 종횡무진 활약하고 계신 정재영님입니다. 안녕하세요. 최근 들어 한국도 아마 비슷한 현상이 있다고 어디서 본 것 같은데, 텔레비전을 보는 시청자 수가 굉장히 많이 감소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죠. 한국보다 일본이 조금 더 심한 것 같거든요. 자세히 제가 통계를 찾아보고 이런 얘기를 한 건 아니지만, 근데 이제 가끔 이제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,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텔레비를 시청하게 되면 KBS에서 TV 시청 관련돼 가지고 그 시청료를 받잖아요. 그게 얼마였더라? 전기세 같이 포함돼서 나오는데 한 달에 뭐 몇천 원이었던 것 같습니다. 아마 그 정도였던 것 같은데, 일본도 같은 개념으로 그 NHK에서 이 TV 수신료를 징수를 합니다. 그 지상파 수신이 가능한 TV가 있는 가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NHK에서 TV 수신료를 징수를 합니다.
근데 이런 젊은 세대들이 이런 TV를 보는 젊은 세대들이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를 일본에서 계속 얘기하거든요. 그러니까 뭐 그로 인해서 이제 NHK에서 이제 TV 수신료를 막 어떻게든 이제 좀 얘네들은 좀 방식이 조금 러프한데 그 가정집을 찾아가서 TV 수신료를 뭐 TV가 있나 확인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 이렇게 받아낸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내기 싫어하는 젊은 청년들이 TV를 안 보지만 이제 TV로 이제 뭔가 OTT 프로그램이라든지 유튜브 이런 것들을 보는 세대들이 많다 보니까 튜너가 빠져있는 TV인데 이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상파 방송을 보려면은 그 TV 안에 내장되어 있는 튜너가 일본에서 만들어진 TV여야지만 그 튜너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텔레비를 시청 가능합니다. 그래서 그 튜너가 없는 TV를 사서 뭐 넷플릭스 뭐 그 외에 다른 OTT 이런 것들을 보는 젊은 세대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런 식으로 해서 그 NHK에서 받아가는 수신료를 안 내고 이렇게 TV를 이용해서 OTT라든지 넷플릭스 뭐 유튜브를 시청을 한다고 하네요.